광주의 아사니가 결국 K리그 시즌을 끝내지 않고 이란의 에스테그랄로 떠났습니다. 원래 보스만 룰로 미리 계약을 했지만 아사니를 더 빨리 데려오고 싶었던, 그리고 빨리 떠나고 싶은 아사니와 이 이란 팀 측이 광주에게 100만 달러의 이적료를 일주일 안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아사니를 보냈습니다. 왜 깽판을 칠까? 국내 선수는 어지간하면 K리그에서 깽판을 치진 못합니다. 국내 축구 문화상 그리고 스포츠 문화상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엄격하고 결국엔 프로에서 만나는 지도자나 관계자들이 축구계 선후배로 엮여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에 관한 깽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리춘수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친근해진 이천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유럽 진출을 했던 페이노르트에서 이천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득점도 하지 못하고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적 1년 만에 수원삼성으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수원삼성은 우승을 위해 데려왔지만 이천수가 실패를 했고, 그리고 팀 동료 간의 다툼도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성실하거나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간의 임대 기간을 다른 곳에서 보낼 수 있게 풀어줬고, 그렇게 간 곳이 지금은 K리그2에 있는 전남 드래곤스입니다. 그렇게 전남에서 뛰게 되지만 시즌 중반에 지금은 호날두가 뛰고 있는 알 나스르에서 이천수에게 오퍼를 했고, 이를 원소속팀 페이노르트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면 계약 같은 문제도 터져 나오고 이천수 개인의 행실에도 문제가 겹치면서 전남과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우디로 이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나스르에서도 월급이 밀리면서 팀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일본의 오미야에서 뛰다가 이제는 국내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그런 일을 겪은 전남이 쉽게 용서하지 않았고, 이천수는 결국 1년 동안 팀이 없는 상태로 조기 축구를 함과 동시에 K리그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2013년이 되어서야 인천 유나이티드로 돌아오며 K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적 시장 시기에 선수는 왜 깽판을 칠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이적에 대한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선수가 팀을 옮기는, 그러니까 이적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때 팀과 팀 간의 뭔가 거래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이적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을 모두 마치고 프리에이전트, 그러니까 FA가 되어서 타 팀과 계약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을 6개월 남긴 상태에서 미리 다른 팀과 계약을 해서 원 소속팀과의 계약이 끝난 후에 이적을 하는 보스만 룰을 이용한 이적이 있습니다. 선수가 이적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이적료로 이동을 해봤자, 그러니까 이적을 해봤자 그것은 선수에게 가는 돈이 아닌데다가 결국엔 선수는 연봉을 더 주겠다거나 개인 옵션이 더 주어지는 팀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뛰고 싶었던 리그나 팀으로 가기 위해서 구단의 의사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특히 흔한데요. 주앙 칸셀루가 맨시티에서 뛰다가 네이선 아케한테 밀렸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칸셀루가 팀에 언해피를 띄웠고, 그때부터 팀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경기 전에 워밍업도 안 하는 그런 태업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끝에 결국엔 두 번의 임대를 가게 되고 이제는 팀을 떠나서 아릴랄에 가 있죠. 그리고 벤자민 파바르는 김민재가 미란에 이적을 하게 되면서 4옵션 센터백으로 밀리니까 훈련에 불참한다거나 행사, 그러니까 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안 나가고 이런 행동을 보여주면서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깽판도 있지만 이런 식의 팀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강경한 의사의 표시로 깽판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황인범의 케이스인데, 올림피아코스와 계약했던 시절 황인범 측은 계약이 1년 플러스 옵션 2년이라고 했고 올림피아코스는 3년 계약이라고 하면서 이 이적 시장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훈련장에서 그냥 퇴장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황인범이 훈련에 불참을 했었는데, 나중에 팀이 3년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실제로 계약이 1 플러스 2년이 맞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엔 팀이 한 발을 뺐고, 이후에 황인범 측과 잘 합의하면서 츠르베나 지베즈다로 이적을 하게 되죠. 나중에 지베즈다에서 페이노르트로 이적할 때는 이런 잡음이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 황인범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 것도 확실해 보인다는 점에서 저때 올림피아코스와 황인범 간의 문제가 무조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적 땡깡은 선수가 경기를 더 뛰고 싶을 때, 혹은 선수가 현재 소속된 팀의 대우에 불만을 느낄 때, 그리고 이적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 간의 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차이가 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다수는 대화로 잘 끝나는데 반해 간간이 정말 구단과 척질각오로 강경하게 행동하는 선수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주는 아산이를 왜 보냈을까요? 광주는 지금 자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조건부로 채무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게 되면서 풀리게 됐지만 이 돈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약속을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광주FC는 프로팀이죠.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가 빠지면 다른 선수로 채워 넣어야 하는, 그리고 그 선수로 결과를 내야 하는 프로 구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아산이가 이란으로 즉각 이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광주FC가 강경하게 이적을 반대한 이유도 그때 당시 K리그 이적 시장이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대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엔 구단이 아산이의 이란 이적을 즉각적으로 허용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주가 일단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원래 아산이를 팔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렇지 원래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적 과정에서 이란 팀에서 요코하마 이적료 수준을,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액을 약속을 하면서 광주가 비록 대체 선수를 구하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금액과 이 선수의 페이를 비운다는 절반의 목적은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산이의 종전 행적을 이정효 감독이 상기하고 내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에 이미 아산이는 이정효 감독이 한번 플랜에서 배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로 2024에 출전하는 알바니아 대표팀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K리그에서는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것으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이 아산이의 멘탈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었고, 아산이가 한번 삐뚤어지면 멘탈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수라는 점에서 축구적으로 팀의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정효 감독의 특징상, 그리고 그 입장상 팀에 남겨봤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 본인이 능력적으로 메꾸려고 할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선수가 팀을 옮길 수 있는 찬스는 한 시즌에 2번인데 이야기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은 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재미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축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스냅앤 스포츠에서 다음 주에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민이었습니다.